이번엔 국내는 물론 글로벌한 IT 동향과 변화를 발빠르게 분석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최윤석의 외신 상담 순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오라클의 최윤석 전무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주제가요. 네. 모바일 경계를 허물다인데요. 요즘 다양한 산업들이 IT와 융합이 되면서 정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어떤 산업 분야를 얘기해 주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휴대폰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네. 그런 형태로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완전히 큰 변화를 이룰 또 다른 영역은 자동차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산업은 대표적인 조립 산업으로 그동안에는 IT 메커니즘보다는 기계적인 부분에 더 많은 포커싱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의 많은 기술 부분들을 IT로 대체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술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커넥티드 카라는 얘기를 띄우게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나 탑승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서비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결합한 어떤 운전자를 어시스트하는 부분이 이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커넥티드 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 부분에 계속적인 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A.T. 커니의 리포트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T. 커니의 리포트에 의하면 Always Connected Consumer라는 장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스마트폰을 쓰면서 내가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시점에서조차도 내가 Always Connected 환경으로 뭔가 서비스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원하는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 자동차는 현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술 결합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정말 큰 변화를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말씀하신 이 커넥티드 카, 또 이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카, 무인차, 자율무행차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셀프 드라이빙 카라는. 네네네. 네. 이런 차들 이름이 다 같은 차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 의미 있는 차들인가요? 예, 어느 부분은 많은 부분이 이제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긴 하는데요. 일단 네. 구분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작년 정도부터는 해외에서는 이미 커넥티드 카가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재 좀 찾기 어려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동차에 LTE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쉐보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기본적으로 4G LTE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결국 유심히 박혀서 커다란 움직이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미 유심히 바뀌었다는 건 항상 모바일 네트워크를 쓸 수 있는 거고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는 테더링이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커넥티드 카는 와이파이 핫스팟 존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와이파이 전용의 어떤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커넥티드 카에 탑승을 하면 내가 와이파이 존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나만 차에 이미 탑재된 형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인 앱들을 더 부가해서 새로 마치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다른 기능이 부가됐던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에 앱이 가미되면서 스마트한 카로 변모됐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를 앱과 결합해서 말할 때 스마트 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차라고 말하는 것, 그게 이제 보통은 셀프 드라이빙 카 혹은 오토노머스 비이클이라고 해외에서는 표현을 하는데요. 무인차란 표현은 사실 사람이 타고 있는데 무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용어는 좀 잘못된 용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차. 예.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적절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대를 할 때 이 셀프 드라이빙 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가장 이런 부분에 기술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구글카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라고 하는 라이트 디텍션 앤 레인징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레이저 펄스를 쏘고 그로부터 나오는 방향파로 거리를 측정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차 주변에 어떤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1초에 미니멈 10회 이상을 이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주변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사람보다 훨씬 더 정밀도가 있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조차도 지금은
혼자서 센서만 갖고 확인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카-투-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술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한두 달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세상을 바꿀 10가지 기술의 가장 또 다른 그 대표적인 기술로 카-투-카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는 나 혼자만 센서를 갖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인 것이죠. 네. 자,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 운전자가 이렇게 편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네. 많아지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스마트폰처럼 이 커넥티드 카도 뭐 소프트웨어 펌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인 예는 테슬라를 갖고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올 초에 이 테슬라의 그 자동차에 원래는 그 노멀이라는 모드와 스포츠라는 두 개의 운행 모드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차들도 많이 그런 그 버튼이 네. 제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차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인세인 모드라고 해서 미친 모드라고 좀 거친 번역이 될 수 있겠지만 미친 모드요? 예, 그러니까 지금 60마일에 60마일이라고 하면 킬로미터를 환산하면 뭐 시속 96km 정도 되니까 거의 100km 정도인데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에 도달하는 속 시간이 3.2초인 엄청난 가속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0.1초를 단축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거는 그 안에 인버터 알고리즘을 개선을 하고 그것을 OTA, 오버 디 에어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폰의 iOS 업데이트할 때 모바일 네트워크로 그냥 업데이트 해오셨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간단한 동의만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차의 성능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자동차라는 협소한 공간을 넘어서 이 자동차가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자,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요. 자동차가 항상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에 조금 노출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예, 오늘 이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계기가 지금 이 뉴스를 말씀드리고자 함인데요. 네. 7월 21일자 와이어드지에 다음과 같은 뉴스가 실렸었습니다. 이 뉴스는 그러니까 2명의 해커가 그 크라이슬러의 체로키 집 모델을 곧 달리고 있는 차를 해킹을 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을 실현을 해 보인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크라이슬러에는 유커넥트라고 하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커넥트라는 텔레매틱스 시스템의 그 보안 취약점을 이 해커가 파악을 하게 됐고요.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펌웨어를 내가 내가 수정을 한 펌웨어로 갈아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들이 재현해 보인 어떤 그 상황을 보시면 처음에는 간단하게 그 차의 그 에어컨을 강제로 컨트롤하고 이 사람이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그리고 볼륨을 맥시멈으로 올린 상태에서 볼륨을 아예 줄이는 걸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장난스러운 컨트롤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와이퍼 액을 뿌리면서 와이퍼를 강제로 동작을 시키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정도는 위험도와는 관계가 좀 없는 조작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캔버스를 통해서 이 해커가 한 가지 더 보여준 거는 엔진을 제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속도를 낮추게 되고 차를 고속도로 주변에 그냥 정차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강제로 제어하는 것을 이제 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라이슬러는 이번에 이 보안 취약점이 드러난 모델이 체로키 집 모델 말고도 유관된 여러 가지 더치라든가 여러 가지 트럭 모델도 함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140만 대를 리콜 선언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바로. 네, 이 보안 문제를 잘 해결해야지 이 커넥티드 카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더욱더 큰 발전을 기대해보면서 자,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커넥티드 카가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가격도 많이 비쌀 것 같고 또 스마트폰처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기존의 자동차를 이 스마트카로 변모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예, 일단 거기에 어떤 초보적인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 온보드 다이그노스틱 2 포트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OBD2라고 하는 이 포트는 95년도 이후에 나온 모든 차들의 기표준으로 탑재되어 있는데 운전자가 핸들 앞에 앉아 있을 때 자신의 무릎 위쪽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포트에다가 보시는 것 같은 작은 장치를 설치를 하면 그 장치를 통해서 온갖 정보를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 스마트한 서비스를 자동차와
스마트폰 간의 어떤 연계점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중에 어떤 가장 좋은 발전적인 어떤 예는 기존의 자동차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스마트폰과 연계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앱은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이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치의 경우에는 앱 업데이트를 통해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 운전 습관을 올바르게 들이도록 하는 그 어떤 학습 모드를 추가를 했고, 그들이 만약 그 학습 모드에 충실을 할 경우에 어떤 메달을 수여하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성취도를 올리도록 하는 이런 형태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 제품인 거네요,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커넥티드카, 스마트카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영역은 스마트폰이 발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구와 맞물려서 발전을 이룰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앱과 연결된 것들, 그리고 어떤 차량의 안전도나 내비게이션 서비스와 연결되는 것들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다음 단계는 차량을 공유하고 하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이 커넥티드 됐다는 것은 항상 그 위치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와 일정이 같고 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사람들이 승용차 함께 나눠 타기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한 서비스로 구현해서 연동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카쉐어링이나 이런 공유 경제와도 연결되어서 많은 발전을 이룰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자동차와 IT 융복합을 상징하는 커넥티드 카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 커넥티드 카를 타고 미래를 여행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해외 IT 업계의 놀랍고 빠른 변화를 잘 읽어주시고 또 좋은 내용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